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간밤에 미국 주식시장은 또다시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스닥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며 15,000을 돌파하는 등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요. 오늘 역시 미국 증시가 좋았던 이유로는 화이자 백신을 정식으로 승인했다는 것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대표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나스닥 최고치 경신에 힘을 뒷받침했다는데요. 왜 갑자기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을까요?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간밤에 0.09%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최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부지런히 다시 최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16% 상승하고 마무리되었지만 역시나 최고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매우 안정적으로 우상향 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스닥 지수는 0.52% 상승하며 최고점을 돌파하고 상반기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빠르게 회복하며 꾸준하게 우상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위기가 오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특징과 꾸준히 우상향하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가 있고, 이런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해가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이 좋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바로 화이자 백신이 정식으로 승인받았다는 영향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해서 기업 공개에 대해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강력한 제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국 식품의약국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아서 개선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등 백신주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고, 화이자가 인수한다는 기업의 주가는 188%나 급등하는 등 굵직굵직한 일들이 짧은 최근의 시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유인데요. 미국의 증권당국이 중국 기업의 투명하지 못한 자료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IPO에 신규 요건을 제시하며 강력한 제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면 오히려 안 좋은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투명한 자료 공개를 하게끔 했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해진 자료로 인해서 안심하고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술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기 위해서 자주 활용해오던 방식인 변동 지분 실체 VI는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회계 자료를 넘기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동안 투명하지 못한 자료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알리바바나 진동닷컴 등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역시 이 방법으로 미국 시장에 입성했었고,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피하고자 기업들이 케이맨 제도와 같은 조세 회피처의 법인을 세우면서 SEC는 그동안 자금 흐름 추적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거기에 통과된 중국 기업만이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대표적인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크게 상승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항플러스 ETF에 포함돼서 올해 큰 민폐를 끼치고 있는 두 개의 기업 중 하나인 중국 기업 알리바바 홀딩스입니다. 차이나 리스크가 터지고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가 간밤에 6.61% 상승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민폐 기업 중국의 바이두 역시 8.63%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단 현재는 미국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기대감과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라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투자에 들어가는 추세인데요. 이게 단기간에 호재로 끝이 날지 앞으로 대표적인 중국 기업들이 살아나는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닌 외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불안한 중국의 기업은 투자에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편히 투자를 못하기 때문인데요.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덜 받으려고 투자하는 게 패시브 ETF인데,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면 그런 장점이 하나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 기업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기업들 많은데, 개인적으로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가 중국 기업을 빼고 안전한 다른 종목 두 개로 교체해서 투자자들이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 몇 달 계속해서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맹신이 아니라 자신의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언제나 투자의 선택은 본인 스스로의 몫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간밤의 대표적인 나스닥의 상위 기술주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좋게 끝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국 테크 탑10 ETF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등과 2등 기업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은 상승하지 못해서 미국 테크 탑10 ETF 역시 영향을 받아 크게 상승하지 못할 거라 보이는데요. 주가는 항상 등락을 반복하는 거니까 너무 하루하루 신경 쓰면서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보시면서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향이라면 오래도록 좋은 투자 습관을 가져가기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등 패시브 ETF니까 안전하잖아요. 자신에게 맞게 가끔씩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최근 시장의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도 다소 안정이 돼가는 것 같고, 환율 또한 최근 하락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오길 기대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등락이 나름 있어서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면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성과를 내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나요? 이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기도 하는데 올해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의 증시처럼 국내의 증시도 빠르게 좋아지길 바라면서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좋은 정보로도 항상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